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이름, 세종대왕. 우리는 그의 시대를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민족의 얼을 꽃피웠던 황금기라 부르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 빛나는 치세는 완벽했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위대한 유산의 이면에는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생을 오직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왕의 아들들이 어째서 왕좌를 놓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피를 흘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세종대왕의 눈부신 업적 뒤에 가려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왕실의 비극을 파헤쳐 볼 겁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왕실에 드리워진 아주 사소한 균열의 순간들, 그리고 그 균열이 거대한 파국으로 번져가는 과정을 추적하며 역사 속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운명에 휩싸였을까요? 세종대왕의 시대는 분명 찬란했습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창제하셨고 과학과 기술,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루셨죠. 집현전 학사들과 밤늦도록 학문을 논하고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밤잠을 설쳤던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군주의 표본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존경과 사랑을 바쳤던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시대의 이면에는 왕실을 감도는 미묘한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장남이자 왕위를 이어받을 문종세자의 병약함이 그 시작이었죠. 지혜롭고 학식이 깊었으나 유약한 체질로 늘 병상에서 기침을 멈추지 못했던 문종세자. 그의 기침 소리 하나하나가 아버지 세종대왕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을 테고 동시에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왕실의 굳건한 기둥이어야 할 세자가 이토록 허약하다는 사실은 왕실 내부의 권력 구도에 알게 모르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종세자에게는 어린 아들, 즉 훗날 단종이 될 원손이 있었지만 아직 너무나 어렸습니다. 왕권을 계승할 왕세자가 병약하고 그 뒤를 이을 원손마저 어린 나이라는 것은 후계 구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러한 상황은 왕실 내부의 여러 왕자들에게 남다른 생각을 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종세자의 동생들, 즉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그리고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 등 건장하고 야심만만한 다른 왕자들의 존재는 왕실 내부에 미묘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품에 안고 병상에 누워있는 문종세자의 뒷모습은 언제나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수양대군의 시선 속에는 단순히 형제에 대한 안타까움만을 담고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빛에는 훗날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야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왕실 안에서 권력을 향한 보이지 않는 욕망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위대한 성군의 그림자 아래에서 싹트기 시작한 불안한 계승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그림자 아래에서 싹트기 시작한 불안한 계승의 서막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로 조선의 왕실을 덮쳐오고 있었죠. 병약했던 문종세자는 보위에 오른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1452년 봄 깊은 병고에 시달리다 결국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은 채 슬픔을 가눌 겨를도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국상 앞에 혼란에 빠졌고 겨우 12살 어린 나이에 단종이 홀로 남겨진 채 조선의 제6대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 비극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어린 왕은 아버지의 국상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토하며 흐느꼈을 테죠. 그 작은 어깨에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어린 왕이 갑작스럽게 즉위하자 조정은 마치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종대왕 시절부터 나라의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해왔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같은 노련한 원로 대신들이 있었죠. 이들은 선왕인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굳건히 보필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작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려는
든든한 등대처럼 이들은 어린 왕의 곁을 지키며 조선의 평화를 수호하려 했었고, 그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왕실은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원로 대신들의 굳건한 보필은 다른 한편으로 왕실 내부에 숨죽이고 있던 누군가의 거대한 야심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문종의 아우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형님 문종이 살아생전 자신을 견제하고 멀리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조카 단종의 뒤에 황보인과 김종서 같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노련한 대신들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은 수양대군에게는 마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이들이 단종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려 한다고 확신하며 점차 불만을 키워나갔습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조카의 왕위를 보필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을 따를 세력을 은밀하게 규합하기 시작했죠. 한명회, 권람, 홍달손, 양정 등 야심 많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그의 주변으로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문종 시대에 크게 중용되지 못했던 신진 세력이거나 혹은 기존 권력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자들이었죠. 수양대군은 이들을 깊은 밤중까지 불러 모아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서 왕실의 미래와 자신들의 역할을 논했을 겁니다. 마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듯 이들의 비밀스러운 회합은 점차 구체적이고 섬뜩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평범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 왕을 둘러싼 권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을 섬뜩한 계책들이 오고 갔을 테죠. 수양대군의 눈빛은 이미 흔들림 없는 왕좌를 향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각자의 욕망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는 왕실 안에서 이들의 야심은 마치 독버섯처럼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단종은 아마도 어렴풋이 이러한 불안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았을 테니까요. 밤늦도록 이어지는 대신들의 논쟁 소리, 궁궐 여기저기서 오가는 의미심장한 시선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문들까지 모든 것이 어린 왕에게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단종의 불안한 눈빛 속에는 그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와 다가올 폭풍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깊게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왕실은 이제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지나 거대한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권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싸움의 전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던 전조는 이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조선 왕실을 덮치고 말았죠. 섭정 권한을 쥔 김종서와 황보인 등 대신들은 수양대군에게 그저 눈엣 가시였습니다. 피로 얼룩질 왕좌를 향한 그의 야망은 밤의 장막 아래 은밀한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같은 책사들을 불러 모아 어둠 속에서 계책을 논의했죠.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오가는 말 속에는 섬뜩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잠 못 이루던 밤, 궁궐 그림자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1453년 음력 10월, 그 비극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과 모의하여 영모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친위 세력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한밤중 평화롭던 재상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갑작스러운 습격에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노쇠한 김종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왕실의 든든한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서 황보인 등 김종서와 뜻을 같이 하던 충신들이 차례로 제거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죠. 단 하루 만에 조선 조정은 피로 물들고 권력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차례로 쓰러지고 자신을 지켜주던 울타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공포와 절망감이 휘몰아쳤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거칠 것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 옥좌에 앉아 신하들을 냉정하게 숙청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형제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좌를 향한 냉혹한 집념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이 비극은 비단 충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들, 즉 단종에게 숙부였던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역시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에 맞서려 했지만 그 노력은 무참히 좌절되었죠.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았고 금성대군 또한 수능으로 유배된 후 사사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와 조카를 짓밟고 권력을 쟁취하는 수양대군의 결단은 냉혹함 그 자체였죠.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한때 서로를 의지했던 가족의 정은 피 한 방울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가혹한 운명은 역시 어린 단종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 상황으로 물러났던 단종은 결국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궁궐을 떠나 쓸쓸한 유배길에 오르는 단종의 뒷모습은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조선의 모습이 사라지는 듯한 먹먹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단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감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계유정난은 단순히 왕권이 교체된 사건을 넘어 한 가족의 비극이자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폭력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좌에 오르기 위해 펼친 일련의 잔혹한 과정들은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피로 얼룩진 왕좌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양대군은 이 피해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비극은 조선의 역사에 어떤 상흔을 남기게 될까요? 이제 수양대군은 마침내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됩니다. 수많은 피를 뿌리고 가족을 희생시키며 쟁취한 그 왕좌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죠.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왕관의 무게는 과연 가볍기만 했을까요?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형제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얻은 권력은 그에게 어떤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아마도 밤잠을 설칠 때마다 혹은 고요한 궁궐의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잔혹한 기억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했을 겁니다. 피로 물든 왕좌에 앉은 그의 모습은 한없이 인자하고 평화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세종대왕의 이상적인 군주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을 겁니다. 인자했던 아버지 세종대왕의 빛나는 리더십과 피의 대가를 치른 세조의 잔혹한 권력 쟁취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우리에게 권력의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권력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한 인간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세조는 왕위에 오르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혼란스러웠던 조선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눈부신 업적 뒤에는 언제나 형제와 조카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던 세종대왕의 아들들이 왕좌를 놓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사건을 넘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권력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마저도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괴물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인간 내면에 잠재된 어두운 욕망을 깨우고 증폭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마주한 이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세종대왕 시대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에 머무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통찰과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죠.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아가 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결국 권력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져 있던 이처럼 가슴 아픈 가족사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과연 제대로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